한국 할머니가 보내온 도시락에 미국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우리 손녀를 위한 평범한 도시락이었을 뿐인데. 이 말을 한 박소희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민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식 도시락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학교들까지 한식 도시락을 급식 옵션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 마트에 한식 코너가 생기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식 요리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미국 교육계와 급식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링컨 초등학교의 영양교사 사라예요. 10년 넘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고 있죠. 미국 초등학교 급식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피자, 햄버거, 핫도그가 주요 메뉴를 차지하고 있죠. 과도한 지방과 당분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해요. 채소와 과일은 형식적으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마저도 남기곤 한답니다. 매일 급식실에서 보는 현실은 정말 암담해요. 영양교사로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이 절실했죠.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 한숨 섞인 말이 자주 교무실에 울리곤 했어요. 수년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아동 3명 중 1명은 비만이에요. 급식의 30%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영양사들은 균형 잡힌 메뉴를 고민하지만 쉽지 않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런 와중에 2학년 교실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해결책이 등장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2학년 교실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민지라는 한국계 여학생이 특이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색색의 음식들이 예쁘게 담긴 도시락이었죠. 우와, 저게 뭐야?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민지는 조금 쑥스러운 듯 도시락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5칸으로 나뉜 도시락 통이 눈길을 끌었어요. 각 칸마다 다른 색의 음식들이 담겨 있었죠. 빨간 김치, 노란 계란말이, 갈색 불고기, 초록 시금치 나물. 마치 무지개 같은 색감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먹어봐도 돼? 같은 반 에밀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민지는 기쁜 얼굴로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죠. 처음 맛보는 한식에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소리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불고기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죠. 내일도 가져올 거야? 친구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민지의 도시락은 2학년 교실의 화제가 되었답니다. 다음 날 몇몇 아이들이 한식을 맛보고 싶다며 몰려왔어요. 1명, 2명. 점점 아이들의 관심이 커져갔죠. 민지의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음식이 인기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어요. 평소 까다롭게 먹던 아이들도 한식을 잘 먹었죠. 심지어 채소를 전혀 안 먹던 토미도 시금치나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변화가 교사들의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교실을 순회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의 식습관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2학년 교실을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실로 들어가 보니 민지의 도시락을 둘러싸고 있더군요. 처음 봤던 그 도시락은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작은 무지개 같은 색감의 음식들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뭐니, 민지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한국 도시락이에요. 민지의 대답을 듣고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죠. 영양교사인 제 눈에는 정말 이상적인 식단이었어요. 민지야, 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봤답니다.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오실 수 있을까? 네, 할머니는 매일 저랑 함께 등하교하세요. 다음 날 박소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70대의 단정한 노인분이셨죠. 안녕하세요. 민지 할머니시죠? 반갑게 인사드리며 도시락에 대해 여쭤봤어요. 이 도시락이 정말 훌륭해 보여요. 아, 그냥 평범한 한국 도시락인데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에 담긴 비밀을 알고 싶었거든요. 영양교사로서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성스레 차를 내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음식에 관심 있다니 기쁘네요.
할머니의 부엌은 다양한 항아리로 가득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이 담긴 항아리들이었죠. 이건 다 뭐예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의 기본이랍니다.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한식의 철학을 풀어주셨어요. 한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방색을 기준으로 음식을 구성하죠. 처음 들어보는 개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오방색이 뭐예요?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적, 백, 흑의 5가지 색이에요. 할머니는 각 색깔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적색은 심장, 청색은 간, 황색은 위. 각 색깔이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음식의 색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건 서양 영양학에서는 접하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도시락도 이 원칙에 따라 준비하는 건가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지, 도시락에는 항상 5가지 색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준비된 밑반찬을 보여주셨어요. 시금치 나물, 당근채, 김치, 계란말이. 모든 반찬이 미리 손질되어 있었어요. 아침에는 밥만 새로 하면 돼요. 효율적이면서도 영양 균형이 완벽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게 조화도 중요해요. 할머니는 음식을 예술처럼 대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예쁜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요. 할머니의 말씀에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영양에만 집중했던 제 접근법을 돌아보게 됐죠. 선생님, 아이들은 눈으로도 음식을 먹어요. 이 한마디가 제 교육 철학을 뒤흔들었어요. 할머니의 지혜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내려온 한민족의 식문화 철학이었죠. 이 철학을 학교에 소개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수락해 주셨어요. 우리 음식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큰 결심을 했어요. 한식 도시락을 학교에 소개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교장 선생님께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아이들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계획했어요. 한식 도시락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이죠. 박소희 할머니가 강사로 나서주시기로 했어요. 워크숍 소식을 들은 반응은 다양했어요. 외국 음식이라 아이들이 먹을까요? 재료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호기심 어린 반응도 많았어요. 새로운 시도라 기대돼요. 우리 아이도 채소를 잘 안 먹는데 도움이 될까요? 드디어 워크숍 당일이 되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2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어요. 할머니는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내셨죠. 오늘은 간단한 도시락 3가지를 배워볼게요.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의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랍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어요. 간단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셨죠. 학부모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즐거워했어요. 생각보다 만들기 쉽네요. 우리 마트에서도 재료를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모든 질문에 답해주셨어요. 된장과 고추장은 아시안 마켓에서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땐 이렇게 간단히 해도 돼요. 완성된 도시락을 함께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특히 불고기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건 우리 아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워크숍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학부모들은 배운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어갔어요. 다음 워크숍도 꼭 열어주세요. 워크숍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들이 젓가락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서양 아이들에게 젓가락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실용적인 면에서의 걱정이 컸죠. 일부 학부모는 더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너무 이국적인 음식은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익숙한 음식을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습관 전문가라는 한 학부모는 경고하기도 했어요. 급격한 식단 변화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거부감만 커질 수 있어요. 알레르기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한국 음식에는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나요? 대체 재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국 음식에 간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소금, 함량이 높지 않을까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문화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특정 나라 음식만 강조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워크숍에서는 다들 긍정적이었는데 말이죠. 뒤에서는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었다니. 박소희 할머니께 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돼요. 할머니의 침착한 대응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직접 소통하기로 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첫 관문이었답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모든 우려사항에 답변할 자료를 모았죠. 간담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여러분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대화를 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으니까요. 먼저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주는 이 점을 강조했죠.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우려에 답했어요. 젓가락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했죠. 포크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젓가락 사용법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이국적인 맛에 대한 우려도 해결책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강한 맛을 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절할 계획이에요. 할머니가 특별히 개발한 미국식 한식 도시락을 소개했어요. 불고기 슬라이더, 미니 김밥, 계란말이 샌드위치. 익숙한 형태로 변형한 한식이었어요. 알레르기 문제도 철저히 준비했어요. 모든 재료를 명확히 표시할 거예요. 대체 음식도 준비할 계획이에요. 소금 함량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어요. 한식은 발효식품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요.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한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의 음식도 소개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부 학생들이 직접 맛본 소감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채소가 들어있는데도 맛있어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에 학부모들도 웃음 지었어요. 할머니도 발언 기회를 가졌어요. 음식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해요. 아이들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간담회 후 많은 학부모가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진 못했지만 첫 단계로는 큰 성공이었어요. 시범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 달간의 한식 도시락 데이를 계획하게 되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첫 한식 도시락 데이가 왔어요. 급식실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할머니는 새벽부터 학교 주방에 오셨어요. 급식 담당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셨죠.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이에요. 작은 종이에 한글과 영어로 메뉴를 소개했어요. 아이들이 급식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배식대를 바라봤죠. 이게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물었어요. 민진의 할머니가 만든 한국 음식이란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시를 받아가던 아이들. 그러나 맛을 본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불고기는 단연 인기 메뉴였어요. 고기를 잘 안 먹던 리사도 맛있게 먹었죠. 더 먹을 수 있어요? 줄을 서서 추가 배식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채소도 잘 먹었어요. 평소 시금치를 밀어내던 아이들도 말이죠. 색깔이 예뻐서 한번 먹어봤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음식의 색이 중요했나 봐요. 급식 시간이 끝나고 잔반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오늘 잔반이 80% 이상 줄었어요. 급식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오후 수업 집중도가 훨씬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졸지 않고 활기차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음식은 몸과 마음 모두를 채우는 거예요. 첫날의 성공에 모두가 기뻤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더 지켜봐야 했어요. 다음 주 두 번째 도시락 데이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한식을 선택했어요. 입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죠. 세 번째 주에는 한식 도시락을 기다리는 줄이 생겼어요. 오늘은 뭐예요? 기대에 찬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이 끝날 무렵 학교 전체가 한식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며 답하셨죠. 그저 우리 음식을 나눈 것뿐인데요. 그렇게 한식 도시락은 공식적으로 학교 급식 메뉴에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한식 도시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큰 난관이 있었어요. 바로 급식 시스템 자체의 저항이었죠. 다니엘 모건 급식 총괄 책임자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시적인 이벤트는 괜찮지만 정규 메뉴는 어려워요. 그의 우려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기반했어요. 대량 조리 시스템에 맞지 않아요. 기존 설비로는 한식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예산 문제도 심각했어요. 새로운 재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요. 현재 계약된 업체들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직원 교육 문제도 거론됐어요. 조리사들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럴 시간과 예산이 없어요. 규정 문제도 있었어요.
학교 급식은 엄격한 영양 기준을 따라야 해요. 한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공개회의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전통적인 급식 체계를 무너뜨릴 순 없어요. 아이들은 익숙한 음식을 원해요. 사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을 바꾸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한식 선호도가 높아졌거든요. 데이터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었죠. 급식 참여율이 15% 상승했어요. 잔발량은 평균 65% 감소했고요. 이런 결과에도 다니엘은 완고했어요. 임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식으면 돌아올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식 도입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다니엘의 의견에 동의했죠. 전통적인 미국 급식도 중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 분위기도 긴장됐어요. 교사들과 행정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죠. 이대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고조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교장실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니?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민지가 대표로 나서서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한식 도시락을 계속 먹고 싶어요. 그건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진심을 표현했죠. 불고기는 제가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에요. 시금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전 이제 채소도 잘 먹을 수 있어요. 200장이 넘는 편지가 모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요청이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4학년 토미의 편지였어요. 전 항상 급식을 남겼어요. 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한식은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어요. 제발 한식을 계속 주세요. 이 편지들은 교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양사 팀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한식 도시락 데이에는 급식 잔반이 70% 줄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담임 교사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증언했어요. 아이들의 오후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특히 떠들던 아이들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지지에 다니엘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겠네요. 물론 아직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지만 논의의 방향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가능할까로 바뀌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부모들도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우리 애가 처음으로 채소를 먹었대요. 그럼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마침내 학교 운영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소집했어요. 다니엘과 할머니가 함께 참석했죠. 협력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하버드 영양학과 김준수 교수를 초청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쪽 식문화에 정통한 분이었죠.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한식 도시락을 분석했죠. 일주일 후 학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어요. 교사, 학부모, 급식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입니다. 김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황금 비율을 유지해요. 미국 영양 지침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한식 도시락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도 남아요. T 발효식품의 가치를 강조하셨어요. 김치와 된장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예요.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식품이죠. 항산화 물질 함량도 놀라웠어요. 다양한 색의 채소를 통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해요. 이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함량에 대한 우려도 다루었어요. 발효식품은 소금이 필요하지만 전체 식단으로 보면 균형이 맞춰져요. 오히려 미국 가공식품보다 나트륨이 적을 수 있어요.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어요. 균형 잡힌 식사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오후 졸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김 교수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식 도시락은 학령기 아이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맛도 좋아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다니엘도 질문을 던졌어요. 비용 효율성은 어떤가요? 김 교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식재료는 조금 비싸지만 잔반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강연은 큰 성공이었고 과학적 근거가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변화는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학교 급식의 변화는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죠. 첫 한식의 날 이후 아이들은 집에서도 한식을 원했어요. 엄마, 민지네 할머니가 만든 불고기 먹고 싶어요. 부모들은 당황스러웠지만 호기심도 생겼어요.
지역 마트 매니저가 학교에 연락해 왔어요.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한식 재료를 찾아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마트에 작은 한식 코너가 생겼어요. 고추장, 된장, 김, 미역, 다양한 재료가 들어왔죠. 처음엔 작은 선반 하나였지만 점점 확장되었어요. 한식 코너가 우리 마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마트 매니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 만들기가 유행이 됐어요. SNS에 한식 도시락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시금치를 먹었어요. 집에서 만든 불고기 사진이에요. 어때요? 부모들끼리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박소희 할머니의 요리 클래스는 항상 만석이었죠. 저희 남편도 이제 한식을 좋아해요. 온 가족의 식습관이 바뀌고 있어요.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인근 학교에서도 문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식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달 만에 3개 학교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죠. 지역 신문에도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학교 급식을 바꾼 한국 할머니의 도시락.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지역 TV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혁신적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소희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셨어요. 저는 그저 손녀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도 할머니의 지혜는 빛났어요. 음식은 사랑입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한 재료죠. 이 인터뷰는 전국 방송으로 확대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점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식 열풍이 미국의 작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식 도시락의 성공은 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단순한 급식 프로그램이 아니었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한식의 날에는 한국 문화도 함께 소개했어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 배워볼까요? 민지가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웠어요. 이런 모습을 본 다른 문화권 학부모들도 참여했어요. 멕시코계 학부모가 먼저 손을 들었죠. 저도 우리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세계 음식의 날이 추가되었어요.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죠. 이번 달은 멕시코, 다음 달은 이탈리아.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세계를 여행했어요. 난 타코가 제일 좋아. 난 불고기. 아, 피자도 맛있어. 음식에 대한 대화가 문화 이해로 이어졌어요. 멕시코에서는 왜 옥수수를 많이 먹을까요? 한국에서는 왜 젓가락을 사용할까요? 4학년 사회 시간에는 음식으로 배우는 세계 지리가 신설됐어요. 아이들의 문화적 개방성이 놀랍게 향상되었죠. 이전에는 이상한 음식이라 거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번 먹어볼게요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편식을 안 해요. 다른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교사들도 이 변화를 교육에 활용했어요. 음식을 통해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니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식 도시락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기꺼이 먹어요. 비만율도 7%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죠. 하지만 변화는 육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다르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2학년 에밀리가 쓴 장문의 한 구절이었어요. 학업 성취도도 향상되었어요. 특히 오후 수업의 집중력이 크게 높아졌죠. 가장 큰 변화는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박소희 할머니는 올해의 교육 혁신가 상을 받으셨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수상 소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교육 모델이 되었어요. 전국의 학교들이 우리 사례를 배우러 옵니다. 한 그릇의 도시락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교사 사라 씨의 사연을 들으니 어떤가요? 한 그릇의 도시락이 미국 교육계를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민진의 할머니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급식 혁명이 아닌 문화의 교류,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음식의 힘,
한국 문화의 매력이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많은 한국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